우리는 뭐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들 속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 갤럽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어요. 한국사회연구소라든지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도 올랐어요.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이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안 할 거야. 다음에 오세훈 씨도 오늘 측근 통해 가지고 출마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홍준표가 마이너스 선이냐 할 정도의 이야기가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석연, 오세훈, 홍정욱, 장제국,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 부산, 경남 이런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홍준표 씨가 최고위원회인가 해서 그런 이야기 했더만요. 뭐 인재가 뭐 민주당에 넘쳐나는 것 사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숨겨진 인재가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탄압한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막 자기 정신 승리를 막 해요. 그 지금 여론조사 중에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서울, 대구, 부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이 한결같이 출마 안 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바른정당하고 비슷하거나 뒤처지는 지역이에요. 이게 서울만 해도 지금 이석현 안 한다, 오세훈 안 한다, 뭐 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홍정욱도 안 한다. 그게 여론 추이가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7%에서 10%, 바른정당이 8%에서 한 10몇 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른정당보다도 서울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전부 홍준표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막말, 색깔론, 그리고 무조건 문재인 흔들기 이걸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리모델링 할 때 확실하게 색깔을 바꾼다거나 네. 뭐 인물을 바꾼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화합도 좀 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비주류의 열등감이 자격지심을 만들고 그 자격지심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치는 방식으로 해서 다 무시하고 내가 대장이야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심도 안 따라오는 상황에서 네. 밖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막말해. 언론이 좋게 써줄 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 홍준표가 딱 그 최고위원회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딱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답해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당 저것밖에 사람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김종희 전 의원이 왜 경기도지사 면접 볼 때 했다는 얘기가 좀 과관이잖아요. 홍준표 당신이 적폐야 뭐 네, 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그 상태로 그냥 답보 상태로 쭉 가다가 하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선거쯤 되면 실제로 투표율이 뭐 낮을 거고 국민 여론도 바뀔 거고 하는 그 정신승리하다가 지방선거 딱 날 에라 모르겠다고 딱 투표했는데 출구조사부터가 낭떠러지 딱 이렇게 되는 거를 좋은 생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계속 홍준표는 언론 탓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탓하고 하면서 뭔가 바뀔 생각이 없는 상태로 선거라는 게 그렇더만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홍준표라고 하는 스타일이 여기는 인물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전략 공천이었고 딱딱딱 찍어 놓으니까 경선할 것도 거의 없어요. 본래 야당은 경선하고 여당은 전략 공천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야당은 좀 막 소리도 나오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생략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약이 무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그래서 색깔론 네, 껄핏하면 색깔론으로 연명을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지 색깔론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이고 남북 대결 상황에서 보수당의 입지가 넓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 간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뭔가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미래의 지향이 흔들리고 있는데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색깔론이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미래가 안 보이면 유권자들이 그 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일 수도 있는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미투라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대표가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안희정 지사도 1시간 만에 딱 제명해버리고 이러니까 차단해버리니 그게 개인의 문제로 다 형해화돼 버리고 당으로까지 그 불안이 옮겨오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 개인들은 당이 조금만 우리를 지켜보고 서포트 해주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언론이 되게 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겨레 신문에서 추미애 대표 여성 대표의 지도력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만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 점점 문재인 대통령처럼 상황을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 강하게 나가면 비난이 오잖아요. 그 비난을 감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와 추미애가. 아직 뭐 결론은 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정봉주 의원 거는 조금 아쉽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뭐 생각이 다를 네.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품을 때는 또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어쨌건 그 자유한국당이 제가 이번에 조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야당이 여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남북 문제는 적극 환영하면 되고요. 네, 여당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복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머리를 단정하게 엊그저께 잘랐거든요. 네, 알았어요. 미용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잠깐만 옮기면 노인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장님의 전원 아까 그 BBC 기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돈도 아닌데 돈을 다 낭비해가지고 뭐 노인들한테 주네 누구한테 준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국가는 뭐 해야 돼요? 약자들을 위해서 돈을 안 쓰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해를 좀 못해. 국가의 창고가 비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 아빠가 내 새끼 시집갈 때 쓰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그럼 돈을 모아놨으면 시집갈 때 쓰면 되잖아. 시집갈 때가 되니까 돈을 쓰기가 싫어. 그래서 네가 새끼 나오면 장학금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 시켰던 것 같은 게 정부예요. 지금까지가. 네, 대략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수당을 준다거나 뭐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할 때 너 그건 너무 부족해. 이것 좀 늘려야 돼. 이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생각을 다 바꾸면 돼요. 색깔론 하는 건 지금 같은 발표가 나오면 찬성, 대환영하고 복지는 부족하니까 더 해. 라고 말하면 지지율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못하지. 하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뭐든지 이게 사실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흠집 찾고 트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어쨌든 살얼음 딛듯이 가지만 하나하나 풀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늘 논평하는 거 보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 악용당하고 있다, 뒤통수 맞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못 구워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저 충정을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요. 아.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보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 근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재벌들 편으로 오던 그 세력이 자기들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1%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라서 네, 복지라고 나온다는 게 대부분 그런 식이고 일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봐야 당에서 묵살당하고. 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스타일에다가 원래 그 당의 체질에다가 그쪽의 문화 같은 것들이 다 합쳐지고 나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두 번째로 권하는 건 당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아예 해체시켜서 무소속인 상태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마인드나 민주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어떤 철학에 의해서 진짜로 서민 정당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들 한 20년 이상은 집권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중진이라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데 그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홍준표의 또 반대급부로 홍준표를 비판하면서 그룹이 만들어져 봐야 한계가 정말 뚜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호지세예요. 그냥 달리게 되어 있는 게 정치예요. 정당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당이 이합집산하게 되거나 그 정당이 해체되는 조건은 뭐냐? 유권자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해라. 뭐 민주당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선거 결과로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면 진짜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예상했던 바 중에 하나인데 네. 이명박근혜가 보여준 지난 90년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인재가 당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작 재보궐선거에 배현진 같은 사람들을 공천하는 당이 인재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이 없어서 당 자체가 구시대 이미지가 강화되고 그 상태에서 큰 선거 2번 연타로 한번 맞아보면 특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홍준표 책임론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제가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서 오거돈, 정경진, 이호철, 박재호 의원 이렇게 네 분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고 올라왔는데 부산 분위기가 참 좋더만요. 부산은 지금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표를 많이 얻은 곳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당만 잘하고 원팀으로 이렇게 잡음만 안 나면 부산, 경남, 울산이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으네요. 네, 분위기가 떠 있어요. 전쟁으로 말하면 병사들이 기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부울경 다 내주고 TK 정도 겨우 한 2자리, 3자리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그 당은 사실상 챔박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잖아요. 영남 자민련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한 3개 이렇게 쪼개지는 상태로 가면 지리멸렬해지고. 네. 어쨌건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배현진을 영입해서 송파 을에 내보내겠다는 거가 단적으로 홍준표식 자유한국당 운영에 아주 그게 패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방송 장악의 상징이에요. 가해자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배현진을 데려와서 내보냄으로써 문재인의 하지도 않은 방송 장악을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정신승리, 홍준표 대표의 정신승리의 표상이 배현진 영입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쪽이 약간 악재 같은 게 있을 때 저쪽이 잘하면 불안하잖아. 근데 특급 도우미. 예, 그러니까요. 진짜 본인만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가장 리스크는 대표다. 잘 안 되는 조직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냥 보수적인 분들이 저희하고 얘기할 때 그러신다니까 지역에서 특급 도우미 둬서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우 민주당 위기일 때마다 특급 도우미 홍준표 대표가 출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면 언젠가는 홍준표는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축출되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인가 어딘가에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갑옷이래. 아이고, 홍스트롱 되려고. 아이고 참 진짜 찌질이. 에이. 자,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었고요.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좋은 생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계속 홍준표는 언론 탓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탓하고 하면서 뭔가 바뀔 생각이 없는 상태로 선거라는 게 그렇더만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홍준표라고 하는 스타일이 여기는 인물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전략 공천이었고 딱딱딱 찍어 놓으니까 경선할 것도 거의 없어요. 본래 야당은 경선하고 여당은 전략 공천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야당은 좀 막 소리도 나오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생략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약이 무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그래서 색깔론 네, 껄핏하면서 우리는 뭐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들 속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 갤럽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어요. 한국사회연구소라든지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도 올랐어요.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이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안 할 거야. 다음에 오세훈 씨도 오늘 측근 통해 가지고 출마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홍준표가 마이너스 손이냐 할 정도의 이야기가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석연, 오세훈, 홍정욱, 장제국 안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 부산, 경남 이런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홍준표 씨가 최고위원회인가에서 그런 이야기 했더만요. 인재가 뭐 민주당에 넘쳐나는 것 사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숨겨진 인재가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탄압한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막 자기 정신 승리를 막 해요. 그 지금 여론조사 중에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서울, 대구, 부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이 한결같이 출마 안 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바른정당하고 비슷하거나 뒤처지는 지역이에요. 이게 서울만 해도 지금
이석현 안 한다, 오세훈 안 한다, 뭐 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홍정욱도 안 한다. 그게 여론 추이가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7%에서 10%, 바른정당이 8%에서 한 10몇 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른정당보다도 서울 지지율이 떨어지는 예, 그렇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전부 홍준표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막말, 색깔론, 그리고 무조건 문재인 흔들기 이걸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리모델링 할 때 확실하게 색깔을 바꾼다거나 네. 뭐 인물을 바꾼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화합도 좀 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비주류의 열등감이 자격지심을 만들고 그 자격지심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치는 방식으로 해서 다 무시하고 내가 대장이야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심도 안 따라오는 상황에서 네. 밖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막말해. 언론이 좋게 써줄 리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 홍준표가 딱 그 최고위원회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딱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답해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것밖에 사람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김종희 전 의원이 왜 경기도지사 면접 볼 때 했다는 얘기가 좀 과관이잖아요. 홍준표 당신이 적폐야 뭐 네, 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그 상태로 그냥 답보 상태로 쭉 가다가 하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선거쯤 되면 실제로 투표율이 낮을 거고 국민 여론도 바뀔 거고 하는 그 정신승리하다가 지방선거 딱 날 에라 모르겠다고 딱 투표했는데 출구조사부터가 낭떠러지 딱